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김보영 위원님, 부위원장의 이동훈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계류안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종합심사 중간보고서가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조정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기존의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제283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일의 의사 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휴회의 건으로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허원구 의원 등 5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 1, 2, 3동 부홍도 지역구 의원 허은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님,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안양시 추경 경정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직물 공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월급 위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연말이 되면 1년치 가계부를 적어봅니다. 고정지출은 대략 먼저 정해둡니다. 한여름과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와 연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분류의 금액을 줄여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보험료, 전기적금, 예비비를 정해놓습니다. 낭비가 없게 하려고 저희 어머니는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예상보다 많게는 도시재생사업은 230%, 도시개발사업은 88.5% 증가하여 추경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추가 경정 예산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는 본 예산 대비 증가율이 7.3%였습니다. 2019년부터 본 예산 대비 추경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1년도 안양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27억을 돌려받다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부분을 환급받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예산은 단일 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이라 하면 추가 예산과 경정 예산을 합한 개념입니다. 추가 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이란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의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추경에는 부당한 경우에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란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 세계 경제 변화, 지진과 재해 같은 것을 이룬 것입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본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결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 예비심사 확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 경정 편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추경 예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이 자주 편성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산 규모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팽창 예상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의 개선 방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모든 정책이 본 예산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우선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본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양시 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이 가장 큰 방향성을 가지고 배분과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양 시민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고위공직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정진이 우선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2동 박달리동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양시의회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과 경기 실버포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예술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예술공원은 1969년 정부가 국민관광지로 안양유원지 및 지정하면서 당시 해마다 평균 100만 명이 찾아오는 수도권 최대의 피서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안양유원지 정비사업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05년 안양예술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이 최대 관광지 명소인 안양예술공원은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예술가가 참가한 예술작품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예술과 건축이 어우러지며 행락철에는 가족들이 삼청천에 발을 담그며 피서를 즐기는 여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매력적이었던 공간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하는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명칭만 안양예술공원이지 주변 환경은 예술공원이라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행데크는 부식으로 인해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구두굽이라도 빠지면 발목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데크 난간 역시 부식되어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크는 누더기처럼 덧대어 판자를 붙여 놓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술공원의 실정입니다. 공원 내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방치되고 있으며 누렇게 말라버린 노성은 벌써 저런 식으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서울대 관악수목원 개방과 APF 행사에 앞서 예술공원 환경 개선에 걸맞는 환경이 돼야 할 것입니다. 내방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환경 갖추어야지 않을까.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안양예술공원을 가꾸고 아껴야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도시는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흥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갯골 생태공원을 개발하여 이들은 그곳에 공원 조성과 갯벌 습지, 옛 염전부지, 소금 창고 등을 문화유산과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안양예술공원은 돌아다 보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문화유산이 부족한 안양의 현실 속에서 어려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롭게 안양 최대의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락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우리 시의 실정은 틀리고 있습니다. 최대일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안양예술공원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첨단 관리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술공원 내에 새로운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팀이 필요합니다. 예술공원 부서를 파악하여 작품관리는 문화예술재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부지는 공원관리과, 도로는 구청 건설과, 녹지 부분은 구청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 공원 유지관리가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업무 일원화를 통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 공원관리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 발전의 미래는 안양이며 만안이며 우리 안양의 최대 관광지 예술공원이라는 사실을 깊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6동, 7동, 8동 지역구 출신 최진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 시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쓰시는 행정복지센터 공직자분들과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교부 주체에 따라 국가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양시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관리는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중앙법령과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앞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문화관광과 교부금 사업으로 진행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2023년 장애인 복지과 보조금에서 집행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에 선정된 한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8월 안양판 도관이라는 내용으로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국가인권위 조사로 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뿐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밝혀졌고 권익위는 안양시에 해당 시설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시 담당 공무원은 공익 제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의회에서는 공익 제보자 보호를 하지 못한 시정에 책임을 두고 여야를 막론한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안양시의회 201회 임시회에서는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9월 25일자 시설 폐쇄 결정, 202회 정례회에서는 3억 7,900만 원 환수와 과태료 210만 원 환수 조치하였다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의회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32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선정 배제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유. 둘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선정에 배제됩니다. 2023년 안양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던 단체를 명시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 과정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다는 적법한 절차를 공고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절차 위에 엄중한 시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부서 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안양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침에도 해당 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안양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조금이 교부되었나 묻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13년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9시 뉴스에 보도된 이후 우리 안양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년 말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과 그 자료,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발언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양동, 1동, 2동, 부림동, 다란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림, 수목원 등 국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10여 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 시민들은 2017년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요구와 무상양도 서명 운동을 하고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동안 유구무원하던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선거철을 의식한 듯 2021년 12월부터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을 위해 안양시와 서울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철에
시범 개방을 한다는 플랜카드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및 무상 양료 최소화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안 한 채 시범 개방만으로 안양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안양예술공원 번영회와 안양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재민 전 시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11일 청와대에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와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 청와대, 서울농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 1인 시위를 펼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학술린, 수목원과 관련하여 교육, 연구, 학술 목적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요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서울신문에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전체 양요를 요구하는 관악수목원도 꼼꼼히 따져 연구, 학술 목적을 벗어난 범위 외에서는 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요청 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요청 시 관열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안양 시민들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서울농대에서 무상양요 범위를 안양시에 포함된 671헥타르 중 집중관리구역 25헥타르만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지금은 90헥타르를 주장하고 있어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역 정치인들에게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무상양요 반대와 전면 개방이 안양시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한 행정의 결정과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중앙부처와 서울대 간 관리계약 재계약 시 기재부, 교육부, 경기도, 안양시 또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의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최소의 면적 규모로 무상 양요되고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미래 세대들에게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가 아닌 법인인 서울대와 안양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3. 중앙부처와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 시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관악수목원 무상양요 범위와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을 서울대 안양 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양 시민들의 수건인 수목원 전면 개방을 조건 없이 우선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및 서울대가 관리하는 수목원의 범위 최소화와 관련하여 안양시 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 같이 촉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필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호계 1, 2, 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2022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양시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예산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다음 달 6월 1일에 결산검사 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결산검사 보고회에서 다루게 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누락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정 청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가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유지, 보수비용, 그리고 전기, 가스요금 등은 물론 이미 납부한 건립비용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의 일부를 누락하여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설계되고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05억 원이고 건물에는 풋살장,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 건립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청사 건립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전에 가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5년 경정 청구 기간으로 인해 이미 2017년도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분의 환급세액은 환수 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2018년도 1분기 매입분을 결산검사위원회 도움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약 2,700만 원의 경정 청구액을 세무 신고한 바 있습니다. 추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한 경정 청구까지 모두 실시할 경우 안양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하여도 약 14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2년 전인 2011년 4월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안양시는 2008년 준공된 호계체육관 공사비 26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으로 27억 200만 원을 돌려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달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동, 탁상 행정 등 소극 행정의 전형으로 안양시가 질타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특히 2021년 설계가 완료되고 최근 공사가 시작된 석수체육관의 경우 설계, 용역 등 시작 단계부터 공사와 준공 감리에 이르는 마무리 단계까지 약 1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를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처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문세무사 위촉, 전문 인력 활용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시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도 정기감사 시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세수 일실에 대한 이중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 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하신 5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회기 연장의 건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혁신교육 지방 정부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립니다. 본 협의회는 지역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로서 안양시는 2019년부터 가입하여 왔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 미개최 등 활동이 미진하여 2023년 협의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회원도시 중 50곳에서 미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협의회 폐지 안건을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만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28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및 제안 설명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만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일부 개정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됨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계산법 혼용어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구 안양일동 주민센터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지상 3층 연면적 626.67제곱미터에서 지하층을 추가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69.88제곱미터로 건축 규모가 143.21제곱미터 늘어나고 공사 단가 상승, 부지 내 한전 배전함 이전비 등 설계 누락분 반영 및 감리 방식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22억 4,400만 원에서 46억 6,200만 원으로 2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 사무국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5명을 정원하고자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임 사무 근거 법령 정비 및 시장의 권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가 민간과 협력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 결과 민간협치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인원을 축소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 재정조례안의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집된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 9급 초과 근무수당 지급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체, 주관자 없이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기준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전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변경하고 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양 시민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 연구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제 4조에 규정된 안양학 기본계획은 5년의 중장기 계획보다는 연차별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 육성을 체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제 6조에 규정된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 계획은 5년의 중장기 계획보다는 연차별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 제3조 1항, 제10조 2항의 생명안전도시 조성 문구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소 포괄적인 단어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에 규정된 응급의료 지원 계획은 5년의 중장기 계획보다는 연차별로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4조 5항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규정한 안 제12조 조항 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문구를 수정하고 아동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안 제19조 제1항 위원 구성 성비 부분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안 제3조 제2항에서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 위원 구성 성비 부분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3항 단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 제6호에 건강도시 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건강도시 정책과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저출산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의 안정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을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상경연에 속한 8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융창 아파트 주변 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유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등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에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를 추가하여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제명 및 각 조항의 경비원 등을 공동주택 필수 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유치원 용지를 근생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추가 편입 용지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변경 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조합 측의 재산상 추가 이익에 대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제2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기존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하는 것에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가 연장됨에 따라 예결위 활동기간을 제2회 추경 예산안 동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연장하고 예결위원 선임은 기선임되었던 9분의 의원을 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일인 5월 4일 10시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